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요. 국내도 이동이 제한되면서 관광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죠. 삶의 형태가 바뀌어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여행객들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을 찾고 있죠. 또 안전과 위생이 확보된 여행지가 당연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발맞춘 관광을 준비해야 할 텐데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제적인 대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역의 관광 콘텐츠까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선 청암대 호텔항공서비스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승원 블루요트 대표이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해볼 텐데 지역 관광에 대한 진단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관광뿐만 아니고요,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대다수 산업 분야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도 제한되고 갈 곳도 없어지고 참 답답한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관광업계는 그런데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난 1년 어떻게 좀 진단을 먼저 하십니까?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1년입니다. 특히 관광 서비스업은 그 타격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또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로를 좀 함께 받으셨지 않을까 싶은데 정승원 대표께도 질문 드리면 이제 실제로 요트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2월부터 그리고 한 6월 정도까지는 개인 단체 관광객들이 모두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 들어오면서 코로나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확진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다시금 여름부터 해서 관광객 수요, 개인 관광객 수요 중심으로 다시 점차 회복세에 들어갔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한 여름 그리고 9월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단체 관광 수요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저희 이제 관광업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그리고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특히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관광객이 필수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고요. 예, 확 와닿지는 않는데 작년 대비 올해가 아직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네네. 매출이 어느 정도가 줄었고 어느 정도의 찾는 분들이 줄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이제 저희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집계한 경우에는 절반가량 감소를 했다고. 작년 대비 절반 정도가? 네네. 이제 저희 쪽에서 느끼기에는 상반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1년은 사실상 이동도 정지가 좀 됐던 그런 상황인데 해외 여행을 대체할 게 국내 여행으로 다 이제 또 수요가 또 오기도 했었고 이제 근데 어디론가 집 안에만 계속 있기는 또 쉽진 않은 노릇이어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면서 국내로 어디론가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업은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관광업 중에서 화랑을 띠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요? 예, 해외로 골프를 운동하러 가시지 못하신 분들이 다 국내로 몰리다 보니까요. 골프장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비대면이 네 분씩밖에 안 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미래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메니티입니다. 쾌적함이죠. 이 쾌적함이 없으면 어떠한 관광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K-팝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K-방역이 또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러면 쾌적한 안전한 관광지가 어디냐. K-팝도 있고 K-방역도 잘 된 한국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K-관광이 해외 관광으로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인바운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저희도 K-관광이라는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돼야 될 이야기이긴 그렇죠. 한데 예. 예, 일단 국내적으로만 보면 국내 수요들이 또 국내로만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인 예.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국내 수요도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요, 국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여수, 통영, 제주를 중시한 남해안 시대가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강원도로 옮겨가고 이 강원도로 옮겨간 이 관광객이 앞으로는 남북 간이 화해의 무드를 타면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남해안 관광이 전부 북상하고 있는 이 차제에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남해안 관광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지역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수시에서는요, 지역 관광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국내 대표 여행지 여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6%가 줄긴 했는데,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줄어든 거여서 비슷한 수치일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감을 좀 하십니까, 대표께서는? 예, 이제 여름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절반 가량 그 관광객들이 감소를 했는데, 네. 이제 여름 들어오면서 개인 관광객 위주로 회복세를 시작을 해서 일부 이제 숙박시설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데도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체 수요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회복세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엑스포장 주변에서 이제 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그 이제 관광 버스들이나 단체 이용객들의 그 이동이 굉장히 눈에 띄게 줄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10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그 이제 마이스 문의나 그리고 이제 단체 문의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여수에 있는 이제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시설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진화한 여행의 미래를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지역에도 참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향이람, 오동도, 순천만 이런 데 가면 지역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그 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이제 줄지어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관광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소수 여행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행과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완전히 바뀝니다. 혹시 농구나 스키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데 잘 즐겨보진 않는데요. 농구의 용어 중에서 그 피보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네. 들어보셨습니까? 피봇을 들어본 예. 것 같긴 한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농구에서 한 손으로 공을 잡고 그 다음에 발은 계속 어디로 갈 것인가를 움직여주는 것, 이걸 피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피보팅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스포츠 용어였는데 요즘 이제 기업에서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이러한 산업에 맞춰서 이 피보팅은 소비자 중심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봇에도 산업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겟 피보팅이라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타겟 피보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변한다는 거죠, 관광이. 그러니까 여수 관광 1번지 제1로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옛날에 뭐 향이람 뭐 이랬잖아요. 지금 1번이 돌산에 있는 커피숍. 2순위가 만성리에 있는 커피숍. 네. 3번이 낭만포차.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펜션에 들어가서 쉬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피보팅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소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적 거리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 그 피보팅, 다시 말하면 지역을 분산하는 이러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구도심과 돌산, 여수면 또 순천이면 뭐 나간읍성, 순천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 피보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화양면 관광 듣고 경도 개발하잖아요. 그다음에 소라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동해가는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도 문화도시가 됨으로써 문화의 거리라든지 웃장과 아랫장 그다음에 와온 해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피보팅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의 관광은 전망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손쉽게 좀 빨리 전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죠. 사용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 분들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는 산업과 뜨는 산업은 그냥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기업, 소기업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뭐 호텔 그것도 아주 큰 호텔이 장사가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펜션이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자기만이 출입구를 가져서 대인 접촉이 가장 적었던 곳. 네. 그래서 여수에 뭐 코로나를 피해 가지고 펜션에 3개월 동안 미리 선불 주고 와서 코로나를 피해 오신 뭐 서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적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보팅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느 게 가장 적절한 관광산업인가를 찾아내는 남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승원 대표께서는 최근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는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의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을 짜서 그냥 돌아다니는 식의 그런 투어 관광, 같은 느낌의, 투어 같은 느낌, 혹은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1박 2일이나 당일치기 관광버스로 패키지 이제 같은? 패키지로 두세 군데 가면서 중간에 맛집에서 밥 한 번 먹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이동하는 이런 여행 패턴에서 이제 가족끼리 혹은 우리 지인들끼리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뭐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코로나를 피해서 청정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요.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오다 보니까 추억 쌓기 그리고 사진 남기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패턴들 그리고 편안하게 좀 즐기는 패턴으로 바뀌다 보니까 풍광 좋은 데서 차 마시고 그리고 우리끼리 놀 수 있는 풀빌라나 그리고 펜션을 이용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수영도 하고 정신과 육체의 힐링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내 시간을 갖다가 여행지에서 충분히 보내는 패턴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식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많이 안 움직이니까 오전에 커피숍 한 군데 가고 오후에 한 군데 가고 밤에 낭만포차 가면 그냥 호텔에 가서 펜션에 가서 쉬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광지 위주의 여행을 했었는데 지금 포토존 위주 여행을 한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과 장년층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코로나 때 젊은 층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봤고 여행지로서 말씀드렸던 그 남해안 그리고 뭐 여수 순천으로 대표되는 전남 동부 지역의 관광 명소들 여기가 갖는 장점은 도대체 그럼 뭐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도 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장점을 분석을 하실까요? 우리 정 대표님 먼저 이야기. 네. 일단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트 여행에 대한 니즈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여행 패턴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 캠핑이랄지 요즘 뭐 차박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 펜션이나 풀빌라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다시피 365개의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원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섬이야말로 타인하고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한없는 쉼을 갖다 느끼고 내 몸을 재충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수의 관광 자원인 이 섬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여수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더 비약적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섬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또 실제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산, 바다, 뭐 정원, 자연 풍광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걸 장점으로 뽑아주신 것 같은데. 그 여수 특장점이 뭐냐? 코로나 시대 코로나 환자가 한 분 발생하지 않았다. 청정 지역이다. 예, 청정 지역이다라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돌산 갓김치가 면역력을 높였다 해서요. 실제로 여수 갓김치 판매량이 30% 정도 늘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해풍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옛날에 피톤치드 해가지고 산림에서 산림용 하던 그런 산림 치유에서 해양 치유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연구자들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해양에 가서 섬과 바다에 가면 섬에 올라가서 산도 타고 또 바다도 보고 이 해풍을 맞으면서 이 건강을 찾는. 그래서 해양 치유가 답이다라는 게 근자에 나온 이야기들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열풍이거든요. 오키나와가 세계 최장수 마을 5군데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수가 코로나의 답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코로나의 답이다. 예. 예. 갓김치와 해풍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군요. 어디까지 또 개발하고 이거에 대한 또 주제도 남겨진 것 같아서 뭐 오늘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여수 지역의 장점, 섬 이야기 하셨는데 섬 이야기도 좀 해보면 여수에서도 이제 섬을 좀 발전시켜서 박람회도 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섬을 좀 개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콘텐츠화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섬박람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섬박람회를 행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각 아름다운 섬들을 갖다가 꾸며내는 것. 그래서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섬을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근자에 그 소리도를 갔더니요. 소리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등대가 유인등대에서 무인등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게스트하우스랑 숙소를 갖다가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에서도 나서고 해서 지금 항만청에 그것을 시가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아름다운 섬 소리도를 알리는 것이 결국에서는 예술을 알리는 것이고요. 섬 생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섬이 단순하게 우리가 관광하고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해양 웰니스 산업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섬과 바다에서 건강을 되찾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섬에다가 뭐 의료시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의사가 없으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요즘 그 뭐 시계 스마트폰하고 연동해 가지고 자기 맥박수부터 이 건강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섬에서 매일 이러한 것을 갖다가 찾아서 식단까지도 조절하는 그리고 의료까지도 되는 이러한 해양 웰니스 산업을 여수가 가장 먼저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요. 예. 해양과 섬이죠. 해양과 섬. 해안. 해안과 섬.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보다는 아무래도 뭐 야외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저와 체험 활동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말씀 정 대표께서 하셨습니다만 뭐 차박도 증가하고 있고 뭐 캠핑족들도 늘고 있고 뭐 산이다 바다다 이렇게 해서 가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캠핑 같은 걸로 대표되는 모습들이 트렌드화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역 관광 계획을 유치하려면 시설 개발 같은 것들은 더 다양하게 지금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충이 돼야 되냐 이런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설 확충 이제 뭐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요트 사업을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해양 관광이 활성화된 뭐 카리브해나 아니면 지중해 같은 나라들은 우리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씩 이렇게 요트를 빌려서 뭐 해양과 그리고 섬을 넘나들면서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도서 전체도 그렇고 섬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거의 여객선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장소로 해안과 섬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가능한 여건이고요. 요트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각 해안과 그리고 그 각 섬에 소규모 마리나 시설이 확충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그런 이제 중장기 계획들이 계속 수립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규모로 마리나 시설들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한 이게 또 어쨌든 우리 자연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 어느 수준까지 관광 인프라가 개발이 돼야 되냐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개발과 환경 문제는 뭐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개발이 먼저 해야 되느냐, 관광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 시설을 갖추는 데는 개발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섬에 가고 유람선을 갖다 관광 유람선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어도 선착장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러한 선착장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쪽에 오셨을 때 숙박업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 논리에 의해서 발달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뭐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해양 시설 뭐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가 가장 적게 되는 또는 보존하는 방향에서 발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근자의 이 여수 주변에 바닷가에는 해안으로 자전거 전용 그 도로가 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너무 좋은 경관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도로는 개발이지만 경관을 보는 것은 환경 아름다움을 갖다가 보고 지키고 느끼고 그런 것이죠. 섬박람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 섬 비엔날레를 지금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한 5, 6년 전부터. 근데 이게 이쪽 광양만골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고흥에서 작년에 연홍도에서 했어요. 근데 이 섬은 환경 작가, 설치 작가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적은 돈을 주고도 나오시마처럼 아름다운 섬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범위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그 변하고 다양화되니까 그 환경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곳. 제가 요즘 그 가고 싶은 섬 사업을 갖다가 전라남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게 가고 싶은 섬인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배도 없고 그래요. 이거 가기 싫은 섬을 만들었나 하고 가기 힘든 섬이죠. 지금은. 가기 힘든 섬을 만들었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환경 보존에서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환경과 개발의 문제는 저희들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순천의 이야기도 좀 해보면요. 여수에서는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순천에서는 또 한 번의 정원 박람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코로나 시대 생태 환경을 접목시킨 관광, 순천의 방향성은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 교수께 또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순천에 정원 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0년 만에 다시 행사하는 국제 행사죠. 이 정원 박람회가 2013년에 한 정원 박람회는 국제 행사로서 아름다운 정원이 또 아름다운 환경이 또 아름다운 생태가 순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으면 이번에는 뭐 슬로건도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정원에서 삽니다라는 슬로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천 시민이 또는 이 광양만권 사람들이 정원 박람회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정원을 가꿔서 아름다움을, 환경을, 생태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원 박람회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메니티 이야기했는데 쾌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순천시가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숙박업소, 늘 이야기 그다음에 나왔던 교통, 거죠, 뭐. 그다음에 통역 이런 데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2년 남았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통역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고려를 해놔야겠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 분들이 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여수와 순천은 사실 옆 동네잖아요. 그리고 코스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좀 듣는 이야기들, 순천에 대한 관광 이야기들, 혹은 뭐 들렀다 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야기 같은 걸 좀 들은 게 있으실까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순천하고 여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여행하고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순천 가는 코스가 뭐 정원 박람회부터 해가지고 나가음성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결국 이제 거쳐가는 여행지가 순천은 거쳐가는 곳이다. 곳이다. 그리고 여수 와서 밤바다에서 그 포차거리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바다 구경을 하면서 숙박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여수 관광을 하고
하루 더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고흥이나 남해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여행해서 올라가거나 그렇게 돼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순천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순천에서 하루 이상의 그 관광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산업의 뭐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숙박업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피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예.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 제가 앞서서 그 소상공인 분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피보팅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손쉽게 뭔가 바꾸어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글쎄요. 지역 내에서 영세한 시설들, 영세한 식당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발빠르게 줄 수 없는 게 또 현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자의 이쪽 지역에서는 전 대부분의 지역들이 시에서 음식점에서 좌식 책상 의자를 갖다 식탁 의자를 갖다가 만들면 50%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음식점들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피보팅을 통해서 먼저 신청한 음식점이 지원을 받으니까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제 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제가 그 안에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관광 서비스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 경력자가 많아야지 훌륭한 그 관광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관광 숙박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은 편이 못 돼요. 그런다고 또 너무 낮게 주면 안 되고요. 또 오시는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이 광양만권이라도 우리가 팀 문화를 좀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팀 문화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외국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팁이 다 있잖아요. 10%에서 20% 팁을 주고 그 팁을 통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잘 받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팁을 통해서 어떤 기본급 이외의 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팁은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서비스가 나쁜 때는 뭐 안 주면 되는 거지만 이게 좀 우리나라도 적극적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관하고 연구를 좀 해서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팁 문화를 한층 끌어올려 보면 이 영세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갖다가 대폭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관광업 종사자분들의 처우 문제는 물론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률도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그렇죠. 있는 게 사실이고 뭔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 기간은 좀 기다려보자라든가 여기만 잘 넘겨보자 이것도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처우 문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 하는 1인 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가게들만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TV 문제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누구나 사업을 갖다가 그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뭐 지원금 같은 부분들도 적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로는 전체를 또 다 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좀 여러 차례 드려봤고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디 식당을 가려고 해도 방명록을 적는 것도 있는데 QR 코드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을 찍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물론 젊은 분들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접목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만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교육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 관에서도 참 관광업이라고는 하지만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층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냥 뭐 다 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IT 강국인데요. 70세 이상 그 I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지거든요. 일본은 70세들보다 80세들이 IT를 훨씬 더 잘 사용해요. 외롭고 힘드니까 이 IT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QR코드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해나가면 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카페 여러 군데를 좀 갔더니 좀 장년층 이상의 좀 노년층 그렇죠. 정도 되는 분들과 뭐 카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랄지 실랑이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바빠서 지금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카페를 이용하시려면 이걸 또 무조건 찍고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방명록이라도 좀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참 그게 어렵긴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데, 사업장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요트 쪽에서는 이런 뭐 어려움 같은 건 목소리는 들어본 게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한꺼번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QR코드까지는 이제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방명록 작성해가지고 이제 혹시 나중에 모를 그런 그 상황에 대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식당이나 아니면 슈퍼하우스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면서 QR 코드를 인식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많이 들어갔는데 몇 번은 계속 방명록에 쓰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30초 정도 만에 QR 코드 인증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QR 코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QR 코드로 옮겨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QR 코드를 인증하는 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뒤에라도 주변 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연적으로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게 행동의 전환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 과도기에 있다 뭐 이런 예, 정도로 네네. 말씀을. 직원이 잘 교육된 업소에서는 QR코드를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업장 내에서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식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 참 위생과 뭐 청결은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참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향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주체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십니까? 관리하는 이게 주체. 이제 물론 이제 업소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 서비스 질하고 아주 직결되는 네. 거니까요. 위생 문제라든지 뭐 그러거나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지자체에서 코로나 때는 뭐 하루에 업소들을 3차례 정도 방문할 정도로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업소를 방문했는데 사실은 위생시설이나 서비스 질이 더 높아졌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시사점이고요. 결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 소비자와 그다음에 업소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치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매년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섬까지도 업소들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는 있다고 하는데 참 아직까지 미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가 6,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중에서 한 4.4%가 외국인이다.
글쎄요, 뭐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어쨌든 코로나는 종식이 뭐 돼야겠습니다만 빨리 돼야겠지만 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하는 수치가 미미한데요. 그 중에 또 60, 70%가 여수를 찾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여수에 편중돼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중소도시에서는 여수가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점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결국은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 서비스를 하냐라는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수는 마이스 산업과 크루즈 산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마이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크루즈 산업은 외국인 유치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루즈가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크루즈 산업이 막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떠가지고 최고의 배를 만들어낸 게 타이타니고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이 타이타니고가 침몰되고 가라앉음으로써 이제 더 좋고 훌륭하고 쾌적한 유람선을 만들어내서 제2기 이제 크루즈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 크루즈를 맞아가지고 또 이게 엄청난 이제 시련을 맞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제3기 크루즈는 또 완전한 방역이 된 크루즈선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산업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관광객을 모집하는 거니까 지금 모집을 갖다가 하고 열심히 뛰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노력을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지자체가 있고요. 심지어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직접 해외를 다니면서 지금 이런 마케팅을 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공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씩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1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뭐 제안도 좋고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1분 정도씩 먼저 정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수는 2012년 그 엑스포 이후로 관광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저희가 여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이 어려움을 갖다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쪽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있을 여행 패턴의 변화 그리고 해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들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 합심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한다면 여수가 한 단계 더 관광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앞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섬에 대한 활용도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해외 여러 사례들 중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계획을 세운다면 알겠습니다. 여수가 남해안 관광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교수께서 1분 정도밖에 드릴 수 없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네. 간단하게 함축해서 이야기하면요. 저는 이런 걸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협의회나 시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6월을 여행자의 달로 만들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5월, 7월, 8월이 성수기예요. 6월은 비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지금 온난화 현상이 들어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광객들이 분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을 여행자의 달로 성수기로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북선 축제를 5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3일이 이순신 장군 거북선 출진일이거든요. 첫 번째 출진일인데 사실 이게 그 음력 5월 3일이에요.
양력 6월 17일이니까 6월 달로 옮기고 그다음에 불꽃 축제라든지 각종 음악제나 미술제 이러한 것을 6월 달로 문화의 달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여행자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한다면 5, 6, 7, 8 넉 달 동안이 성수기가 됨으로써 지역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 대충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즐겁고 좀 신박한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